무엇일까요? 거대한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 충격파로 공룡들을 모조리 쓸어버렸다는 얘기, 우리 모두 들어봤죠?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공룡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불운한 일이었는지, 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을 맞았는지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우주에서 떨어진 건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녹아내린 진흙덩어리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쓰나미만 일으킨 게 아니라 거대한 진흙파도까지 몰고 왔습니다. 대기에는 탄내뿐 아니라 상한 달걀 같은 시큼하고 고약한 냄새가 가득 퍼졌죠. 충격파로 모든 걸 쓸어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화산 겨울을 불러오고 공기를 독으로 채우고 햇빛까지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공룡들에게 가장 불운했던 점이 뭔지 아세요? 운석이 떨어지는 각도가 조금만 달랐거나 지구의 다른 곳에 조금만 빗나가 떨어졌다면 이런 전 지구적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베레스트 산만한 그 소행성은 유카탄 반도의 해안가 부근에 떨어졌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합니다. 소행성이 단단한 안반과 바닷물을 동시에 강타하면서 곧바로 거대한 쓰나미와 초대형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메가리플은 길이가 평균 약 1m 정도 되는 커다란 모래 물결로 바닷속 바닥에 모래 언덕 같은 무늬를 남깁니다. 참고로 학술 용어로는 수중 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운석이 떨어지면서 높이가 약 16m나 되는 메가리플이 생겨났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바닷물과 진흙이 뒤섞인 거대한 파도가 거의 5층짜리 건물만큼 치솟았던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과학자들은 3차원 지진 탐사 자료를 이용해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메가리플의 형태를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으로부터 약 6,600만 년 전 충돌로 큰 피해를 입은 그 해저 지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먼저 강력한 충돌이 거대한 지진을 일으켜 해저 퇴적층을 거의 액체처럼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 초대형 쓰나미가 그 위를 지나가면서 메가리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이 수면 위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육지를 덮치고 바다 깊은 곳으로 밀려나갔고, 아래에서는 진흙으로 된 큰 물결이 해저를 산산이 파괴했습니다. 고대의 물고기들과 해양 공룡, 다른 바닷속 생물들은 살아남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오래전 쓰나미의 흔적을 연구하면 지구의 과거 모습을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일이 언젠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를 미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비슷한 위기가 닥쳤을 때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충돌 순간 바닷속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지만 사실 육지에서 벌어진 일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두려웠습니다.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운석 자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죠. 과학자들은 충돌 지점의 암석을 분석하다가 탄소질 콘드라이트라는 종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운석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암석 안에는 물과 점토, 탄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만 한 흙과 진흙덩어리가 통째로 떨어져 내린 셈이죠. 게다가 이런 탄소질 콘드라이트에서는 종종 썩은 달걀이나 타르 혹은 젖은 볏짚 같은 특이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엄청난 폭음만 울린 게 아니라 끔찍한 냄새까지 풍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 그대로 행성 규모의 악취나는 바위 폭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냄새를 맡을 생명체는 주변에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파괴적인 충격파가 지나간 첫 몇 초 만에 모두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은 연쇄적인 사건들을 이어지게 했고, 그 결과 지구 위의 모든 공룡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운석이 떨어진 반도일 때는 순식간에 거대한 분화구로 변해버렸습니다. 수천 톤에 달하는 그 흐름과 재가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가 광범위한 지역이 짙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검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버렸죠. 그런데 잠깐, 이 많은 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충돌 지점의 땅속에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이 엄청난 양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운석이 거대한 연료통 속으로 곧장 떨어져 버린 셈이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은 계속 어두운 채로 머물렀고 풀과 식물, 나무, 그리고 작은 박테리아들까지 제대로 햇빛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초록빛으로 가득했던 세상은 시들기 시작했고, 그 영향은 충돌 지점뿐 아니라 거의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공룡들까지도 기온이 떨어지고 자외선이 부족해지는 변화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공룡들은 이런 환경에서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더 나빠집니다. 운석이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불폭풍이 번져나갔고, 그 안의 공기는 들이마시기만 해도 위험한 독성 공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운석이 떨어진 곳이 해안 지역이었고, 그 충격으로 바닷바닥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그 해저 밑에는 막대한 양의 황이 쌓여 있었죠. 이 독성 물질이 공기 중으로 솟구쳐 올라가 재와 그 흐름,
새빨갛게 달아오른 암석 조각과 운석 파편과 뒤섞였습니다. 이어서 바람이 이 거대한 구름을 떠안고 대륙 곳곳으로 실어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풍격파를 간신히 버텨낸 열대 우림조차도 아직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위를 뒤덮은 뜨겁고 독성 가득한 구름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재를 비처럼 쏟아내렸고 그 탓에 곳곳에서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타들어가는 나무에서 나온 연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 파괴적인 구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더 많이 탈수록 그 독성 제 구름은 점점 더 커지고 두꺼워졌습니다. 이런 대재앙을 멈출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물을 가득 머금은 비구름이 내려와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좋은 생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빨아오른 재와 황가스가 물과 섞이자 산성비가 되어버렸고 주변의 생명을 모조리 녹이고 망가뜨리는 독성 진흙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길과 불폭풍, 산성비, 햇빛마저 가려진 하늘까지. 이런 상황에서 공룡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혹시 바닷가로 피하면 어땠을까요?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불과 재로부터 몸을 잠시 가려줄 수는 있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말한 메가리플과 거대한 쓰나미 기억하시나요? 그때 해안을 덮친 초거대 파도는 오늘날의 뉴욕 같은 도시도 한순간에 삼켜버릴 만한 규모였습니다. 그보다 작은 파도들도 대서양과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멀리까지 전파되었죠. 그러니 육지의 공룡들이 해안가 근처로 숨으려 했다면 그 거대한 쓰나미에 먼지처럼 휩쓸려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닷속에 살던 공룡들은 어땠을까요? 쓰나미나 불구름의 직접적인 충격은 피했을지 몰라도 그들 역시 결국 다른 덫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재와 진흙의 독성 입자들이 엄청난 양으로 바닷속으로 떨어져 들면서 바닷물이 서서히 독으로 변해갔습니다. 해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먹이를 잃었고 그 물고기를 먹고 살던 더 큰 물고기들과 해양 공룡들 역시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바다 전체에 번진 대규모 굶주림이 해양 생물들의 집단 멸종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성 입자들은 수많은 바다 생물에게 치명적인 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물고기들의 아가미는 더 이상 물속에서 깨끗한 산소를 제대로 뽑아낼 수 없었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죠. 유카탄 반도 주변의 바다 및 산호초와 오래된 바다 생물들이 살던 해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구 생물 다양성의 거대한 한 조각이 통째로 사라지면서 바다의 균형도 크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파괴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재는 서서히 식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황으로 가득한 구름은 흩어지고 불길은 잦아들었으며 공기는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따스한 태양빛이 다시 지구 위로 내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행성에는 인룡의 날갯짓 소리도 배고픈 티라노사우루스의 포효도 재빠른 벨로키랍토르의 발소리도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공룡들까지 함께 사라진 뒤에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날아다니는 파충류와 작은 동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이들이 진화해 오늘날의 포유류와 새가 된 것이죠. 공룡들을 멸종시킨 직접적인 이유는 운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불길만으로도 공룡들을 모두 없애지는 못했죠. 공룡을 사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재앙이 가져온 끝없는 굶주림이었습니다. 먹이 사슬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장엄한 파충류들은 집단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지나간 뒤에도 생명은 조금씩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지만 거대한 포유류가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아직 까마득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로부터 수천만 년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코끼리와 코뿔소소 그리고 여러 동물들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 행성에서 가장 독특한 포유류인 인간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